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습니다. 요즘 고민이 정말 너무 많아서 영상은 조금 오래 있다 찍는데, 근데 또 마음속 머릿속 유튜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저를 보고 기분이 오늘 엄청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에요. 엄청 요즘 기분이 막 100% 좋은 날은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킵 고잉 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제가 가장 고민이 있는 바로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요즘. 그리고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뭐 몇 가지 방법 이런 것들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다. 결국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한창 돈을 많이 벌 때는 돈을 처음 벌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진짜 많이 벌 땐 3천 정도도 번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속도면 가능하겠는데? 개쉽네? 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때는. 참 어리석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줄 알았어, 저는. 근데 세상은 역시나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돈이라는 거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 뒤에 알게 되었는데요. 사업이라는 건 매크로적인 좀 경제를 타기도 하고 매번 잘 될 수가 없으니까 소득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에 1,00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버는 전국 1% 안에 드는 근로소득을 갖고 있지만 월 1,000만 원씩 벌어서는 제가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생각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되게 많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어렵다. 나는 내 자식들한테 뭐 많은 걸 주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때 좀 자산화, 좀 투자 소득으로 좀 돈을 같이 불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후회가 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뭐 가치가 너무 올랐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돈은 돈대로 일을 하게 놔두고 돈이 또 다른 돈을 위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나는 또 내 사업 열심히 하고 라는 뭔가 이런 듀얼 코어의 방식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듀얼 코어를 생각 못했냐면,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없던 놈이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냥 통장에 갖고 있었어요. 통장에 찍혀있는 돈들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졌고 안락해지고 뭔가 이 숫자가 나의 가치인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어린 생각을 했었구나. 참 바보 같죠? 적립식으로라도 돈을 계속 주식에 넣었으면 굉장히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정말 후회를 하는 순간 제가 주식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정말 손해를 많이 봤었죠. 그때 막 10만 전자 간다 안 간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 탔었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좀 보고 그거를 팔고, 이제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애플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플에 주식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가 이제 또 코로나 완전 피크일 때라서 그 미국 주식도 모든 주식들이 다 최고점일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동안 마이너스 60% 정도로 마이너스 8천만 원 정도 이제 계속 손해가 나다가 1년 반 정도에서 2년 버티니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플러스인데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한 지 한 2년 차 정도 된 것 같다. 이제야 주식이 조금 뭔지 알겠다. 조금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금융 초보 혹은 금융 문맹 때부터 부딪히면서 깨달은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은 경제적 자유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첫 번째, 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왔자 이 소득 수준은 인생의 결판이 나는 소득 수준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그것만으로 뽕을 뽑고 그것만 올인해서 벌려면 제가 봤을 때는 순수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적어도 4천에서 4천 이상은 돼야 뭔가 이런 투자소득을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한 정도의 좀 금액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안 벌어봐서
제가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뭐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번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어쩌다 한번 하이피크 찍었을 때 3천인 거니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꾸준히 4천 정도를 벌 수 있다면 투자를 공부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돈을 건물이나 주식 같은 걸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어렵지만 4천만 원 이하를 벌게 되면 그냥 닥치고 투자 공부하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인 금융 공부는 꼭 해야 한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저도 진짜 기본적인 것밖에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저같이 그런 통장에 있는 걸 보고 흐뭇해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경험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빨리 돈으로 뭐라도 할 수 있는 공부 단계는 튜토리얼은 끝내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 돈은 그냥 갖고 있으면 똥 된다. 무언가로 바꿔놔야 된다. 왜 빚도 자산이다 라는 말을 하는지 알 것 같다.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은 통장에 계속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저는 1년에 마이너스 4%씩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리로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손해다. 그리고 네 번째,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소득이다.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투기를 하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좀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내가 지금은 약간 손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제가 인컴이 끊긴 상태에서 투자만 전업으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초조하고 그 리스크가 왔을 때 버텨내는 힘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 투자를 투자로 봐야 한다. 투기가 아니라 좀 길게 보고 가야 필요가 있는데, 이 길게 보고 가는 거는 당연히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을 때 빛을 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36살에서 40살로 지금 잡았어요. 그런데 좀 꾸준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자가 역시 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에서 투자소득으로 가는 방법, 이거밖에 없다. 월 5천만 원 이하 벌 거면 투자소득밖에 없다. 이게 그냥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근데 이 투자라는 방법은, 투자에는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금, 뭐 채권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자세하긴 모르지만 저도 개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부동산을 할 만한 시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시작했고, 그리고 유동성이 좀 큰 부동산보다는 더 자유로우니까 주식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이 시드머니를 월급이나 뭐 연봉 혹은 뭐 사업 이런 걸로 버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 금액이 크면 시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지만, 결국 이 시드를 모으는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대기업에 다녀도 연로족이 되면 이 시드를 못 모으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미래가 없잖아요. 결국에 다시 시드를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드를 모으는 시간은 다른 사람보다 빠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 시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월 1천만 원을 벌든 2천만 원을 벌든, 저는 시드를 그래도 모아놨으니까 이제는 제가 투자를 하기 나름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행히 뭐 주식이나 뭐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욜로의 특성이 있어서 돈을 쓴 것도 아니다. 전 돈을 모아놓기는 해서 그래도 조금은 반발자국 빠르게 뭔가 시작할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몇 가지 방법, 5가지 방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지식들을 알려고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 좀 그런 것들에 다 연관돼 있는 일환인 거지, 결국에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 대전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월에 5천만 원씩 벌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몸집을 키우거나 몸값을 키우거나, 그리고 이 투자 공부를 한 걸로 기회가 왔을 때 올라탈 수 있냐, 올라타지 못하냐. 결국엔 지식 싸움, 용기 싸움이다. 저는 그 기회가 코로나였는데 좀 늦었었죠. 근데 결국엔 또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냐 없냐는 저의 공부량과 저의 용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란 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형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구조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권력은 돈이고, 결국에는 저희는 돈이라는 거를 쫓으면서 살아가고, 결국엔 그 돈이라는 거 밑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그렇게 형성을 해 놓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인생은 불공평한 거잖아요. 기득권으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기득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 자유를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게 할수록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노예가 없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절대 쉽게 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절대. 그래야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이 자유를 느끼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권력욕을 느끼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사람들 통치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통치를 이 돈으로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지름길이 없게 만들어져 있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투자라는 것도 여러분 위험하다, 빨간딱지 하면서 사람들을 되게 세뇌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가 발달되고 SNS가 발달되고 이게 되게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세상들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투자에 좀 관심 갖고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돈과 부자의 영역에서는 지름길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요. 운의 영역에 따라서 부자가 됐을 수는 있지만 절대 요행은 없다. 이 돈이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꼭 같이 머릿속에 박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누군가가 나에게 돈적으로 친절을 베푼다? 98% 사기예요. 98%.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값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결국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결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은 투자다. 근데 그 투자 전에 시드를 모으는 거,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연봉을 많이 받고 하는 거는 결국엔 투자를 하기 위한 시드를 얼마나 빨리 모으냐, 얼마나 많이 모으냐의 싸움이다 라는 것만 저희가 생각하고 파이팅해서 같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